안녕하세요. 박나리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단독명의하고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각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명의하고 상관없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내 명의하고 상관없이 주택 가격 또는 주택 보유수, 그리고 조정인지 비조정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명의에 따른 세금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차이 없다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취득해야 되겠다. 설명을 드릴게요. 실무적으로 많이 이렇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 주의할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12억 원인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해요. 아내가 만약에 공동명의로 취득을 한다고 하면요. 아내가 6억, 남편이 6억 원을 투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내가 돈이 12억 원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12억 원 아내가 갖고 있는데 이거를 공동명의로 취득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내가 돈을 다 쓰는데, 아내가 돈을 다 쓰는데 공동명의로 그냥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요. 남편이 원래 6억 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아내가 대신 내준 거기 때문에 이 6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 자금이 정말 각각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유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 건물 그 자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요. 계산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종부세는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을 이렇게 더해요. 여기서 6억 원을 차감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남편도 5억, 아내도 5억, 10억의 공시가격 주택을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5억, 5억 이렇게 나누면 6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종부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원래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어요. 그런데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령이나 장기 보유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요. 1주택자가 안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세액 공제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려봐가지고요. 이건 역시나 이게 좋은지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은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를 하면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도 생기죠. 이때는요. 임대소득세도 조금은 달라요. 일단은 수익금액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는 주지 않게 되는데 나중에 이거를 분리과세로 계산을 할 때 공제를 해주는 그런 금액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한 사람당 이런 금액들을 한 번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런 공제 금액을 각각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혼자서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거 딱 한 번밖에 못 받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합과세로 만약에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러면 타소득이 없으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거 역시나 기본공제는 한 사람당 한 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 한 번만 받겠죠. 근데 공동으로 취득을 하게 되면 이거를 2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 같은 경우엔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소득에 따라 또 세율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의 소득에 따른 그런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소득세 역시나 이렇게 단계별로 소득이 높아지면 세율 구간이 높아지는 구조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이가 조금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만약에 등록을 하고요.
임대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 원래 소득이 없던 사람이 이러한 소득이 생기게 되면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어요. 그래서 이런 면까지 꼭 고민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주택을 나중에 양도를 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세율 구간이 달라져요. 내가 만약에 더 높은 소득을 벌어들이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나 한 사람이 양도를 하면 여기에 있는 세율을 적용해야 되겠지만 두 사람으로 쪼개서 계산을 하게 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공동명의로 취득을 하시면 약간 누진세를 완화해주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요. 금액이 얼마 되진 않지만 기본공제 250만 원도 나중에 공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1인당 250만 원만 가능해요. 1년에 250만 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동명의로 조금 이렇게 나누시게 되면 요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받는 효과를 조금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이 주택을 이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면은 배우자 10억공제를 차감하고 남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제 상속세를 납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 역시나 재산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서 세율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명의를 조금 분산해 놓으시면 나중에 혹시나 이거를 상속하시게 되더라도 세율을 조금 낮추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속으로 인해서 나중에 명의를 변경하게 되면은 명의가 바뀌면 이제 취득세를 또 한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시게 되면은 취득세도 한 번은 조금은 덜 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시면 세금을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요. 각 단계별로 약간의 세금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부동산을 취득을 하실 때요. 단독으로 취득할지 공동으로 취득할지는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다 고민을 해봤을 때 내가 단독이 좋겠다 아니면 공동이 좋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